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그러니까. 이쪽에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조금 등한시 여기신 것 같은데, 로봇이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 2차 박스 거를 이탈하면서 다시 1차 박스 안 내려갔거든요. 그 ESS 수주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ESS 사업을 통해서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합니다. 반등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가 냐? 구독자분들끼리 싸우세요. 삼성 S2가 1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ESS를 1년에 400기가와트씩 할 건데 그 의심이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님 모셨는데요.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이슈들은 로보틱스, 전고체, 그렇죠? 네. 그리고 수급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정말 막 달리다가 그죠? 네. 그것도 이제 수급도 좀 꺾였어. 뭐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그러니까 친환경 오르면 사실 2차 전지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일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그러니까. 이쪽에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조금 등한시 여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구조를 이해해보면 편한 게, 약간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어떤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만든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열광하고 2차 전지에 열광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투자분들께서 로봇이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 근데 그 다음에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면서도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퍼가 조금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은 퍼가 120 정도 되지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70 정도, 뭐 포스코 퓨처엠은 뭐 330 정도 되지만, 그나마 제가 2차 전지 관리했을 때는 저 2차 전지 같은 경우 주가 수익 80이나 10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시장에서 물론 2차 전지라고 검색했을 때 긍정적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그들의 리포트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어지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댓글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손 팀장, 뭐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1차 고점 돌파해서 2차 박스권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래? 얘기한 지가 언제? 2차 전지 지금 3년째 말하고 있는데 무슨 오시라 그래. 제가 여기 주소 알려드려. 네. 스테디오 오시라.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 3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영상을 처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자꾸 마상 입지 말고.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는 네, 거를 안 네.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그날까지 저는 분명히 2025년 1분기, 2분기 보수적인 관점, 그 다음 3분기 긍정적인 관점, 그 다음 2025년 4분기랑 2026년 1분기 다시 보수적. 왜냐? 업황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업황들 못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인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통스럽다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1차 고점 돌파한 다음 2차 박스권 내부 있지만 2차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다시 1차 박스로 안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런 뉴스는 긍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명의퇴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SKC라든가 SK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의퇴직 나오고 있고, 뭐 가동률이나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 체크했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고 있지, 우리가 시간 텀을 길게 뒀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하나가 테슬라랑 현대차가 국내 2차 전지에 넣어줄 입김이 많이 약해진 게 좀 아쉽다, 요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아쉬움은 인터배터리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뭐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좀 맹맹하게 지나간 것 같아. 일단 인터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넷에서 전고체 이게 또 투자분들께서 성향이 갈리는 게,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LFP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니면 리튬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 전고체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 ESS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보면은 구독자분들끼리 싸우세요. 뭐 LFP 어떻다, 뭐 전고체 삼성 S2 1등이다. 왜 싸움을 저는 붙이고 그래요? 제가요?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나마 변동성이 큰 섹터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변동성이 큰 섹터는 매달 제가 바꾸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사실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변동성이 제일 강하다 보니까 전 보통 탑픽으로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리고 뭐 시장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제가 보통은 양극재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터 배터리가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 에코프로 BM 부스에 뭐 30여 개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기자분께서 뭐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뉴스 써주셨으면 좋았을 때 뭐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반도체에서 기대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이나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살 것인가? 물론 기업들은 사겠죠. 기업들은 뭐 법인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그 공장에 들어간 설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설비에 들어간 로봇이랑 전기차가 판매가 됐을 때 이 배터리랑 이 전고체 배터리랑 로봇을 만든 기업들의 실적이 기가 막히게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종종 이제 그때 뭐 스타링크를 잘못 말씀드렸지만 스타링크랑 스페이스X 예상 매출에다가 예상 이용고 기자 계산이 다 두들겨가지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가총액 녹이니까 많이 모자랐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2차 전지가 못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뭐 ESS 계약이라든가 뭐 몇 기가와트시 뭐 ESS 계약 요거를 매출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기간으로 나눴을 때 이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크지 않다 보니까 투자분께서 투시를 못 돌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영상 조회수 사실 2차 전지가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 제약바가 제일 많이 나오고 반도체가 잘 나오고 2차 전지가 안 나온다. 근데 그렇죠. 시장 관심이 안 그래도 그렇죠. 2차 전지가 안 나온 이유는 투심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근데 그만할까 2차 전지를? 해야 됩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1만 회가 넘게 나오니까 네. 1만 회 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테슬라랑 현대차를 이제 약간 제가 반도체 이야기 때 마이크론처럼 바로미터로 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네. 테슬라 현대차를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없고 오로지 미국에서 나온 정책 발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아쉽다. 예전에는 테슬라가 뭐가 영향이 있으면 2차 전지가 팍팍 움직였죠. 네. 그죠? 그러나 그 상관관계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네. 최근에는 이제 로보틱스 모멘텀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주들이 같이 갔는데 그것도 이제 용시들하다. 그러면 이제 뭐 번역을 봐야 될 텐데 EV 쪽은 여전히 아직 어려운데 그래도 역시 ESS 쪽이 좀 성과가 있다, 기대할 만하다 이런 뉴스가 또 최근에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때 할 텐데 제가 저번 달 영상에서 미국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말씀드렸는데 급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던데 그때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 ESS 만들 때 중국산 뭐 배터리를 이제 중국산 리튬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 안 쓸까 말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단 말 안 했는데 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산 리튬을 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 2차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러면 이 미국에서는 1년에 400기가와트시 규모의 이제 ESS를 만들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ESS 수주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 2024년에는 한 20기가와트시, 그 다음 2025년 연말에는 90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026년 연말에는 목표치가 17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것도 매출로 말씀드릴 건데 이 170기가와트시에다 곱하기 4를 하면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170기가와트시를 2020년 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거의 4년이 나눠 가져가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ESS를 찾아가고 지금 증권계통에서는 ESS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ESS 사업 통해서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합니다. 반등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 가냐. 근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몇 퍼센트 반등할 것 같습니다 라는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상상할 건 맞는데 폭발적 50% 60%보다는 한 10에서 20%씩 개선될 거니까 좀 넉넉하게 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은 어쨌든 약간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약간 트레이딩 관점인 거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아까 25년도에 1분기 좋게 보다가 그죠? 3, 4분기
아, 1, 2분기 매매 관점, 네. 그다음 3분기는 드라이브 걸어볼까? 네네. 4분기는 안 되겠네? 25분기 일단 안 되겠는데 ESS는 확정되니까 1분기 실적 보자. 네. 요런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죠? 반도체처럼 이제 네. 어떤 업황을 사면서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이란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그 지금의 2차 전지 정리하게 되면 지금에서의 그런 포인트는 실적, ESS 실적? ESS 제가 이제 토픽도 음. ESS 쪽을 갖고 네. 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LG 에너솔루션과 관련 있는 ESS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SKO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요? 뭐 그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손이 안 가게 이런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뭐 내부적인 기술 네. 문제일 테니까 연구진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주주총회에서 김동명 사장께서 네. ESS 비중을 40%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수주가 만약에 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잔고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2024년 연말에는 20기가와트셨는데 2025년 연말 기준은 170 나왔는데 이 차액 150가량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ESS를 1년에 400기가와트씩 할 건데 네. LG 에너지솔루션 그 중심에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그대로. 지금 이제 전략을 좀 담아보면 어쨌든 2차 전지를 확 늘릴 시기는 아니고 그죠?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거고, 핵심은 이제 ESS 쪽이라는 거고요. ESS 그다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기억하겠습니다.